했다가 지금 이제 녹음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 유튜브에 이 주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공개로 올리겠어요. 이 주소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고정민 선생님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또 날아갈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대충 쓰는 아이들 지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공유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정희경 선생님 마이크가 열리실까요? 정희경 선생님 마이크가 열리실까요? 마이크 못 열으셔? 잠시만요. 예. 자 여기 네. 선생님 감정을 하나 뭔가를 하나 저기 찾아보세요. 선생님 오늘 지금 감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찾아봐 주세요. 고마운. 고마운. 선생님 이 고마운을 선택하셨네. 왜요? 오늘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어서요. 고마운 마음이어서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글을 쓴다면 엊그제 뭐 강의 들었던 이야기 또 야 이가령이 재능 기부한대더라 이랬던 이야기부터 써가지고 오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렇게도 연결이 될 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경희 선생님, 마이크를 여시고요. 선생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찾아봐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이제 지금 열렸는데, 지금은 껐어요, 선생님. 지금은 껐고, 다시 열어봐. 예, 됐어요. 말씀해 봐 주세요. 아이고 가까이 됐는데도 안 됐어.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승혜 선생님, 예, 마이크를 여시고, 예, 커피 한 잔 하시네. 마이크를 여시고, 선생님 여기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서승혜 선생님. 네. 호기심이 드는. 호기심이 드는. 왜 선생님은 왜 그거를 찾으셨나요? 오랫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예, 지난번에 그 기초 글쓰기를 강의를 듣고 나서 예. 여러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는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 시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선생님이 글쓰기의 기법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의 그 레포 형성이 레포 신뢰감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만 글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기회들이 적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내 감정을 나타내는 말 골라라 하는 걸 뭐냐면 저가 이제 수업하는 걸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나 있잖아요. 진짜 짜증난다요. 막 와서 그래요. 그럼 왜? 그러면 뭐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나는 이야기를 듣지만 들으면서 그 아이의 글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글감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고 가야지 이제 글감 찾기가 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나가면 글감 찾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한 템포가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못 찾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에 일단 귀 기울여 보세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거. 요즘에 제가 이거는 하나 선생님들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라고 제가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거 한번 잠깐 글쓰기가 잠깐 이게 이제 뉴질랜드 저 보이시죠? 한글학교 교사 연수면서 선생님들 연수하던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그 연수 방법이 신기하다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들이
어머, 마스크 쓰고 있는데 여기 마스크 안 쓰는 거 너무 부러워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신기해요. 이 여러분을 너무나 지금 이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줌 수업이 아닌데 여기는 줌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줌 수업을 하면서 했었던 일들이 또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감이라는 게 멀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글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작고 시시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 글감 찾는 법 첫 번째, 아이가 와서 선생님 나 오늘 뭐 화가 나요. 뭐 어째요?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찾아보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그냥 우리 그 게임처럼 저 판 제가 드릴게요. 그 뭐라 그러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파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파일에서 이렇게 보여서 네 오늘 감정을 나타내는 거 동그라미 쳐봐.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지. 얘네들은 말이 대답이 자꾸 짧어. 선생님 오늘 저 있잖아요. 피곤해요. 왜? 그냥요.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나가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아이와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고 열심히 둘이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신 다음에 나가면 되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은 지금 글을 잘 못 써요.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공통점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나를 만나서 글을 못 쓰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쟤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만난 건 인생의 걔네들은 그 희망이고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는 자체는 너무나 어렵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시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 두 번째 아이가 한 말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글감을 찾는 세 번째는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내가 이 나이에 그 학위를 왜 받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 없어도 이 인생이고 있어도 이 인생 똑같아요.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앞으로만 하니까 뒷 근육이 전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게 열중시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맨날 병원을 다녀.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 만나면 오늘 물리치료 갔을 때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리치료로 갔는데 그 사람이 내 근육을 집어 당기는데 나 아파서 막 울 뻔해서 나 병원에 아파서 울 뻔해서 진짜로 주사 맞을 때도 울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가 떠오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들이 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거기에서 글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두 번째, 그 감정을 나타내는 판에서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글감 찾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은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입을 딱 다물고 있거나 생각조차를 안 하려고 할 때가 이제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죠? 글을 대충 쓰는 아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저학년 있고 고학년이 있을 거예요. 저학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다 하면 돼요. 저학년은 그대로. 제일 먼저
그 한 줄 쓰기부터 하면 돼. 여기 1학년 아이들이 보세요. 8월 달이에요. 여기 8월 달이면 이거는 그 줌 하기 전이니까 훨씬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야.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8월이면 3, 4, 5, 6, 7, 8 학교를 다닌 지가 6개월 지났는데 그래도 잘 쓰는 아이가 요만큼 쓴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서 한국말 학교를 6개월 다녔어. 강원도. 나는 할머니랑 동생이랑 강원도에 갔다. 강원도에서 회를 먹었다. 회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 덕소에서 먹는 거랑은 틀렸다. 식당에는 분수대가 막 돌아갔다. 이렇게 자기가 본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오늘 그 보기 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선생님들한테 드리겠어요. 이 파일을 드리는데 다만 선생님들이 하나 이렇게 저기 좀 지켜주실 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 책에 나올 거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만 보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옆분하고는 하는데 인터넷에 탑재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왜 드리냐 하면 딴 애들 쓴 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딴 애들은 뭘 썼을까? 그걸 보시면 돼요. 봄. 선생님 오늘 오다가 민들레하고 개나리 봤어요. 그게 둘 다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꼭 바나나 같아. 이것도 이 아이가 오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나 오늘 있잖아요. 개나리 봤어요. 근데 노란색이에요.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그대로 글로 써보자 해서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말이 글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에요. 뜻밖으로 안 쓰는 저기 그 글감이 있는데 먹은 이야기요. 우리는 늘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은 이야기를 쓰면 쓸 게 없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쓸 게 없어요. 먹은 이야기 써보자. 그러면 또 이러지. 밥을 먹었다. 되게 맛있었다. 끝. 이렇게 해서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가 한두 번 그렇게 되면 조금 좀 화도 나. 선생님이 생각조차 안 해요. 정말 생각조차 안 하는 건 그 아이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호모사피언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호모사피언스 들어보셨어요? 인간을 뭐라 그래? 호모사피언스라고 그러죠. 근데 호모사피언스는 태어날 때부터 폰을 손에 안고 손에 쥐고 태어난다 그래서 호모사피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선생님들께 한글학교 오는 아이들은 선생님 때와 인간으로서 종족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랑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선생님들의 종족을 어른 종족이라고 말을 할게. 어른 종족들은 그래도 그렇게 즉시적이고 즉물적이지가 않았어. 뭔가를 조금 참을 줄도 알았는데 지금 포노사피언스도 참으면 안 돼. 당장 지금 해야 돼요. 포노사피언스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어른 세대는 내가 따라야 할 덕목에 따르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노사피언스는 따라야 할 덕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훨씬 중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나하고의 관점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싫거든. 이거 싫거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생각나시죠? 그죠?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견주면 나는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싸우려면 항상 뭐 무슨 일자리가 없어졌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거에 두려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고 그 스토리에 성찰을 할 수 있는 스토리로 한해서 성찰을 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통찰이라고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 영어가 약해서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이 말만큼은 영어 단어를 써요. 인사이트, 사이트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인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능력, 이게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나하고 인공지능하고 견주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일기처럼 쓰는 이 글을 잘 쓰게 만들어야 돼. 자기 스토리를 잘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도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 대체적인 게 뭐냐면 아이폰이요, 아이폰. 애플사는 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애플사는요,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스토리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을 합작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만큼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가도 필요한 능력이 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는 가장 밑바탕에 다져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조차 안 한다 그랬을 때 너무나 기운 빠져 하지 마시고요. 아, 니네들은 그런 아이들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재미있게 잘 가르쳐 줄게 하고 내가 조금 너그럽게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제 초등 1학년인데요. 12월 달 됐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고 이제는 보세요. 엄정현, 어제부터 엄정현이 우리 피아노에 새로 다녔다. 오늘도 피아노를 나하고 같이 갔다. 그런데 엄정현이 친구들이 피아노 뒤에 앉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앉고 멀뚱멀뚱 서 있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엄정현이 안 앉아서 선생님이 어서 앉아, 안 앉고 뭐해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조금 다가갔죠. 다가간 느낌이 드는 게 뭐예요? 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따옴표를 활용하니까 글이 조금 성장한 느낌이 들죠. 그쵸? 그죠? 그럼 선생님들 그 지금 그 선생님들이 아이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따옴표를 써서 그 한 서너 줄만 한번 만들어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 따옴표를 활용해서 글 쓰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걸 선생님이 한번 알으시면 좋아. 이거 채팅창은요, 한 번에 엔터를 치면 날라가 꽂히니까 여러분, 이건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한글 파일 아니면 저기 워드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드래그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자, 따옴표를 활용해서 쓴 글을, 자, 그걸 뭘 써? 오늘 내가 남편하고 주고받은 얘기, 우리 아이하고 주고받은 얘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저기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사주고 갔어요.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쓰면서 아이고 식기세척기를 쓰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내가 손으로 세척한 것보다 100배는 깨끗한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무슨 소리야? 107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저는 그걸 가지고 따옴표로 그렇게 썼어요. 전 그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써보세요. 각자의 것을 한번 따옴표를 써서 써보세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짧게 한번 몇 줄만 써보세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별것 아닌 것도 글감이 된다는 거를 알아야 그렇지. 그래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쉬워요. 자, 보세요. 오늘도 잊었다. 아고, 난 왜 이렇게 잘 있지? 치매인가?
지금 밖에 손님이 와 있다. 하루라도 약속 안 잊고 다 지켰으면 좋겠다. 고정배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썼어요. 여보, 식기세척기로 닦으니 내가 손으로 한 것보다 100배는 깨끗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107배지.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고받은 작은 것도 다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게 글감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뭐에 대해 쓴 거야? 네가 한번 읽어봐 줄래? 네. 오늘 엄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다. 정말 네가 엄마 집안 청소를 도왔어? 저희 할머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대략, 너희 엄마 나이 정도. 저희 할머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저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시라고 그랬냐면, 이런 작은 것도 이렇게 꼼꼼히 따지면 글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래, 너 여기 올 때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그 잘 들었다가 그 얘기만 써봐. 이렇게 하면 그 자기가 주고받은 말만 써도 아주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가 선생님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채팅창에 자꾸 올려봐 주세요. 도움이 되시는가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걸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자, 글감을 찾는 두 번째. 또래 아이들의 보기, 두 번째가 아니야. 첫 번째가 뭐였어? 아이 말을 들어주세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선택해서 쓰게 해보세요. 세 번째, 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랬죠? 이제 네 번째, 가장 힘센 게 네 번째에 나오네. 또래 아이들의 글을 보여주세요. 또래 아이들의. 그래서 그 중에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똥 오줌 방구예요. 똥 오줌 방구. 똥 오줌 방구.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은 이것만 나오면 그렇게 재밌어 죽어요. 보세요. 거짓말 이제 1학년인데 11월 달에 썼어요. 1학년 11월.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한국 아이들은 이 정도 되면 한글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한글 쓰는 거에 조금 자신감은 생겨 있을 때예요. 11월 달쯤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맞춤법을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야.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는 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납자 어떻게 했어요? 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 왜 그랬? 왜 그랬더니 납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납자를 알려줬어. 나에다 비읍받침. 그럼 뭐 쓰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쁜 놈 할 때 납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나이쯤 되면, 요 때쯤 되면 확실하게는 몰라도 한글 쓰는 데에는 좀 자신감이 붙었을 때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김선덕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짓말, 웃음줄. 오늘 쉬는 시간에 내가 방귀를 뀌었다. 그런데 내 짝은 냄새를 못 맡았다. 하지만 그 앞까지는 다 맡았다. 동시에 말했다. 방구 냄새 누가 뀌었어? 내가 말했다. 나 아님. 그래서 제목이 거짓말이다. 신기하다. 내 옆은 못 맡았는데 그 앞까지는 맡았는데. 맨 앞 이르기쟁이가 쌤한테 일렀다. 짜증났다. 그런데 선생님은 못 맡은 것 같았다. 그 독한 냄새를. 또 작은 슈퍼 울트라 메가 짱짱 엉덩이 투명 방독면을 쓴 줄 알았다. 신기한 날이다.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구 냄새가 엄청 났나 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짜증났다를 제가 밑줄 쳐놨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든 거를 요거 올라온 거 하나 읽어보고 할게요. 아빠, 난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애나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니 난 너무 놀라서 남편 표정을 살펴봤다. 그렇게 말하러 갑자기 아빠, 난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해 하하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아빠 재미있지? 우리 모두 함께 웃었다. 얼마나 좋은 글이 나왔나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에 너무 머리가 이렇게 꽉 조여져 있다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처음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한번 보기 글로 보여줘봐. 그럼 이 정도 나도 쓸 수 있지. 있잖아요.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 저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어. 이 느낌을 주는 게 글쓰기에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선생님인지 한현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이걸로 왔어요. 이 짜증났다로 제가 이제 밑줄을 친 건 뭐냐면 이거는 저학년은 그냥 짜증났다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투니까 안 좋은 건 다 짜증났다로 표현해요. 모르겠어. 여기 아이들은 그런데 그쪽 어디는 어떤지 모르겠어. 무조건 다 짜증났대. 엄마가 밥을 늦게 줘서 짜증났고 숙제하라고 그래서 짜증났고 친구가 늦게 와서 짜증났고 아빠가 뭐 저기 로봇을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줘서 짜증났고 뭐 줌 수업을 받다가 졸려서 짜증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그 감정 파일 중에서 이건 고학년일 때 기억하세요? 이제 고학년이 계속 짜증났다라고 쓰면 그 감정 단어 목록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야. 아, 너 여기 짜증났다고 했는데 이때 짜증났다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뭘까? 그러면 뭐 친구가 섭섭했다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무서웠다라든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고르도록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고학년부터는 너무나 짜증났다로만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칠 뻔한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보기 글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말장난이 이거 보세요. 이제 제가 따옴표만 써도 좋은 글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글을 한번 그 정정미 선생님 혹시 읽어 주실까요? 네. 병아리 김수진. 오늘 학교 앞에 병아리 장사가 있었다. 아줌마 얼마예요? 1,000원. 10,000원이 있으니까 2,000원만 써야지.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가보자. 엄마, 병아리 사도 돼? 안 돼. 동물 중에서 병아리가 제일 싫어. 그러니까 안 돼. 엄마야, 어? 알았지? 안 돼. 병아리 기는 게 숙제야. 알림장 가져와 봐. 나는 알림장을 빨리 써서 가지고 갔다. 너 지금 썼지? 네, 지금 쓴 거 다 알아. 그래서 병아리를 사지 못했다. 네. 예. 자, 엄마랑 주고받은 말만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를 놓치지 않고 쓰게 하는 거 여기부터 시작하면 글쓰기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이해됐죠? 자, 먹은 것도 글감이 되고요. 똥 오줌 방구 모든 게 글감이 되고요. 이거 주고받은 말도 글감이 된다. 그러니까 왜 글쓰기 가르치기가 더 어렵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 네 느낌 좀 써봐. 네 생각 좀 써봐. 길게 써봐라고만 했지 이런 게 다 글감이 된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구체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 또 그 이건영 선생님이 올려주셨어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래? 하고 내가 물었다. 얼음이 아니라 플라스틱 판이잖아. 여기는 타우랑가 마운트야. 너무 기대하지 마. 이게 어디니? 예, 이렇게 주고받은 말. 이렇게 쓰면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왔는데 주고받은 말만 쓰라고 했는데 몇 줄 딱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어야 돼. 처음에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쓸까? 글감을 정합니다. 글감을 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글감을 정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첫째,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첫째가. 근데 애들이 스스로 정하나요? 스스로 잘 안 정하니까 이제 두 번째 어른들이 찾아주잖아요. 그죠? 찾아주는데 그 방법으로 뭐였어요? 아까 와가지고 아이 이야기에서 찾아줘요. 그 다음에 또 찾아주는 방법도 뭐가 있었어요? 감정 단어에서 찾아줘요. 그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글감을 이제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요거 참 중요해요. 글 쓸 때 우리는 글이 논리가 서로 물론 결론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겪은 일 쓰기의 논리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는 게 논리예요. 아시겠죠? 겪은 일 쓰기의 논리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는 게 논리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빼먹는 게 언제를 제일 많이 빼먹어요. 왜 그러느냐? 날씨, 일기에서 나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자꾸 나는 빼라, 오늘 혜민아 양치 빼라 하라고 빨리 이렇게 자. 아직도 가져와 엄마 그렇게 그것도 써야 가르치시나? 돼.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나는 빼라, 오늘 빼라. 네가 한 일이니까 나는은 빼고 오늘 날짜가 있으니까 오늘을 빼라. 이거는 고인돌 시대에 가르친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나는 오늘을 빼라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인데 이제 예전에 우리는 오늘을 빼라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인돌 시대고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첫째 오늘 그러니까 1학년은 나는 오늘에 기대서 써요.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에 기대서 글을 써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오늘을 빼라가가 아니라 오늘 중 언제였는지 주체의 때를 밝히게 써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빼라가 아니라 점심 먹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오늘 중 언제였는지 구체의 때를 밝히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일기 쓸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일기라는 말도 요즘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비밀스러운 무엇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뭐라고 한다? 시똥누기 혹은 글똥누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똥누기, 글똥누기. 이런 시간으로 일기를 만들고 지난번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쓰기. 이런 식으로 일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일기 쓰자라고는 그것보다는 시똥누기, 글똥누기 이렇게 바뀌었더라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워보고요. 지우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고요. 누가 언제 어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엊그제 배웠죠. 본 대로 들은 대로 주고받은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날씨를 문장으로 적는다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씨를 문장으로 적는다. 요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기 한글로 한국 날씨 여름 아주 햇빛이 쨍쨍 쬐요. 그리고 구름 한 덩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 맑음 이렇게 썼어요. 이 맑았는데 이때 맑음은 뭐냐 하면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에 땀이 쭉 나고 그쵸? 아스팔트가 녹을 만큼 뜨거운 날씨, 맑은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겨울이 됐어요.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햇빛은 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맑음 그래요. 나가보니까 코가 떨어질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도 맑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쓰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리털 잠바를 입었다. 이 날씨만 잘 써도요. 글쓰기가 많이 늘어나요. 아침부터 흐리다가 저녁 무렵에 큰 비가 내렸다. 이게 날씨를 문장으로 쓰는 게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하시면 동그라미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직 아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 아직 아니다. 오늘 좋은 팁 하나 배우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퍼뜨려서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날씨를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쓰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먼저 한 줄만 써줘 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날씨가 흐릿한 게 비가 곧 내릴 것 같다. 그런데도 너무 더운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날씨를 문장으로 쓰는 거를 금방 배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똥꼬를 간지러줘라 그랬잖아요. 저랑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글을 잘 써요. 누구나 글을 잘 써요. 이게 이제 비결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저는 기절을 잘해, 기절. 기절이 뭐냐면 아이가 쓴 글을 보고 그냥 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날씨를 문장으로 쓰는 거는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은 누구나 날씨를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고 나서 2학년 아이인 줄 알고 그럼 아이들이 날씨를 문장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기절하는 거지. 어머나 세상에 이걸 한 번 배우고 이걸 문장으로 날씨를 썼어. 야, 대한민국 3학년 중에 너희 같은 애들은 정말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선생님 우리 2학년인데요 그러는 거죠. 그럼 전 시침이 딱 돼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야 2학년 이걸 어떻게 2학년이었어? 2학년이었니? 어머나 얘들 좀 니는 3학년인 줄 알았잖아. 세상에 2학년 이걸 하더니 정말 너네들 너무 훌륭해. 그럼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만 가르쳐. 띄워 써라, 붙여 써라, 빨간 펜을 가지고 자꾸 고쳐주려고 첨삭하는 데에만 내가 내 에너지가 거기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아이들 글에 첨삭을 해줄 때도 빨간색으로 막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연필로 해주는 게 좋고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쓰고 싶어하는 문장이 이걸 것 같으면 옆에다 문장을 하나 써주는 거야. 너 이 말 쓰고 싶었니? 그럼 네, 그러면 내가 써줘.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네가 한번 갖다 베껴 써봐. 그 내가 써준 문장을 그 아이가 베껴 쓸 수, 그 자기가 쓴 자리에다 베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날씨를 문장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강의 2시간 해도 돼요? 1시간 반에 끝나야 돼요? 2시간 해도 돼요?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올게요. 2시간 계속 앉아 계시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분만 뭐 물도 한 잔 드시고 기지개도 하시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시에 뵐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 시간 몇 시인지 모르겠어.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몇 시예요, 선생님? 9시? 9시? 오, 그러면 힘드시겠다. 그런데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빨리 끝낼까? 한 10분만 하고 끝낼까요? 어머, 선생님 정말 대단히 훌륭하세요. 예. 그래, 그렇거든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제도권 교사가 됐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거가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가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뭐 이러지는 않아. 절대로. 그렇지만 그 내가 좋았던 어떤 선한 영향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보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선생님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저기 그 비디오를 좀 열어주세요. 네 선생님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정정미 선생님 마이크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 시간에 들으신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오늘 앞 시간 예, 말씀하시죠? 바로 전 시간에 네. 네, 네.
네,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어떤 거가 기억에 남으실 수 있어요? 다 좋았는데요. 특히 날씨를 네, 어, 문장으로 쓰라고 하는 게 되게 어,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 날씨를 문장으로 한 번만 말씀해 봐 주실래요? 여기 날씨요. 네네. 아, 아, 아침부터 예. 아침부터 굉장히 춥고 오, 뭐라고 했, 예, 예. 어, 창문에 서리가 꼈고, 오, 그 정도구나. 네, 예, 예. 그렇죠. 예. 차 앞 유리가 어. 얼었다. 오, 예, 좋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날씨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 조정현 선생님 쉬시는 동안에 뭐 커피 한 잔 드셨어요? 아주 밤이라 커피숍 쓰시면 안 되겠네. 뭐 어떻게 잘 쉬셨어요? 네, 애 네. 양치시키고 재웠어요. 아, 그래. 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꼭 쉬어야 스스로 쉬어야 될 때가 있어. 내 스스로. 그 언제냐면 양치를 못하고 자는 날이 있을 때 쉬어야 돼.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그 왜 이렇잖아. 아우 나 양치해야 되는 못 일어나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후회하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아 나 어디 좀 가고 싶어 이럴 때 내가 쉬어야 돼요. 어디라고는 모르겠지만 어디 좀 가고 싶어 이럴 때 쉬고요. 어딘지 모르게 허공에다가 자꾸 눈을 흘길 때, 진짜 이렇게 허공에다 눈을 흘길 때 내가 좀 쉬어줘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귀한 시간이지만 조금 짧아서 요렇게 지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우리는 아이들 글을 이렇게 그 줄글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지금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 쓴 요렇게 짧은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엄마들이 좋아해. 봄바람 이제 4학년 4월 30날이네요. 이게 3학년인가 그럴 거야. 4월 30일은 봉주에 가자.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온 몸에 봄바람이 솔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들도 쓰는 폼이 이렇게 많이 틀리고 써요. 그러니까 맞춤법 너무 그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글밥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만 자꾸 선생님들이 만족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만족하셔서 보세요. 그 장면이 그 순간이 포착되면 돼. 나뭇잎은 비로 샤워하고 몸은 바람으로 말린다. 그런 거 같죠, 그죠? 또 보세요. 백작약.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요. 자, 배추도 그렇고요. 봄바람. 잠자리 눈, 김동훈. 잠자리가 날아다니네. 눈이 바람 때문에 아파올까봐 눈 고글을 쓰고 다니네. 어때요? 오, 그렇구나 싶죠. 그게 들어가면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너무나 길이로만 따지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저는 이 그 한글 학교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 그 순간이 들어가는 걸 딱 적어놨다가 요걸 모아서 작품집 정도로 한번 내봐 주시면 어떨까. 뭐 뉴질랜드에서 뭐가 일이 안 되면 고정미 선생님만 붙잡으면 다 되더라고. 아마 이렇게 해서 애들 글만 좋게 만들어내면 고정미 선생님이 그 책 내주시고 그러는 거 다 하실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낙엽 달리기 대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엽 달리기 대회. 낙엽들이 바람을 타면 낙엽들이 달린다. 너무 빨라서 나보다 앞선다. 낙엽은 최고의 달리기 선수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쓴 거예요. 여기 아이들도 맞춤법이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맞춤법 틀린다고 너무 걱정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사연이라고 썼어요. 이거 2019년에 썼네요. 흰 머리 구름. 하늘에 흰 머리 구름이 떠 있다. 젊어지고 싶다.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펑펑. 오늘은 비가 왔다. 뭐 아이다운 상상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줄거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안개.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도 안개가 칙. 앞을 보니 연한 하양이다. 연한 사골국. 위를 보니 진한 하양, 진한 사골국. 집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맛있게 생겼다. 이런 글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글을 읽고 있잖아요. 글이 길든 짧든 간에 어머 맞아. 이게 들어가면 좋은 글이야. 어떤 글이라고요? 자, 여러분, 자, 저 따라서 하세요. 아이들 글을 읽고 나서 글이 길든 짧든 간에 오 맞아. 이게 들어가면 좋은 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 맞아. 오, 맞아. 오, 네, 맞아. 이게 들어가면 좋은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네. 우리가 너무나 글의 길이로만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아이들도 이 짧은 글에 그런 글들이 있었다고. 내가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내가 그 맞춤법에 너무나 경도돼 있고 글이 짧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눈으로 보면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쓴 거 보고 오 맞아 이런 글들을 모으세요. 여러분 막 모으세요. 선생님 여기만 해 20명이잖아요. 20명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10개씩만 모아봐요. 그럼 그 시집이 한 권 나오지. 그러면 그 한글학교 아이들 시집으로 한번 내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 평생의 도움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 돼.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다? 오, 맞아.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좋은 글이에요. 아이들 글에서는 오, 맞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오, 맞아 하는 것. 자, 이건 뭘까? 이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을까? 미소. 오늘은 체육을 했다. 무뚝뚝한 체육 선생님이 웃으셨다. 잠깐이지만 선생님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았다. 오, 맞아.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런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이 참 좋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학교 오면서 본 것을 발표했는데 나는 새 집을 보았다고 했다. 선생님이 어디에서 보았냐고 물어봐서 오빠가 일어났을 때 오빠의 머리에서 봤다고 했다. 선생님은 내가 시인이 될 거라고 말하셨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어떤 선생님 지금 이건영 선생님이 칠판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애들 글이라 읽기가 좀 불편하시대도 잘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칠판, 송예승, 칠판에 글씨가 보인다. 글씨를 지운다. 글씨를 지워도 미세하게 남아있다. 칠판은 글씨를 보내기 싫은가 보다. 네, 그럴 것 같죠.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계신 분이라 아이들 글도 너무 잘 읽어요.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선생님. 요게 마지막이야. 요거는 이제 읽기 조금 괜찮아. 네, 저요? 네, 네. 남이 볼펜이다요. 모나미. 모나미 볼펜이다요. 오늘은 하계회. 학예회 연습이다. 그래서 옷을 맞춰 입었는데 티는 회색이고 치마 바지는 검정색이다. 진짜 볼펜 같다. 그럼 우리 볼펜들이 리코더를 하는 건가? 뭐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바로 이런 사진이에요. 너무 잘 썼죠? 그쵸? 그러니까, 자, 요 문 열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산문을 차근차근 써내려가는 이 훈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거 못지않게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짧게 쓴 이 시, 그걸 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구름은 요술제니 양떼도 만들고 목장도 만드네. 이런 거를 우리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지우개는 바보야. 내가 콕콕 찔러도 아무 말도 못하네. 이런 거를 시라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순간 포착이 들어있는 짧은 표현 이걸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짧게 아, 참 그러네. 이게 들어간 시들을 여러분 모으세요. 모으셔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시집을 하나 내보세요. 시집 내는 거 훨씬 쉬워. 거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또 새로운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내보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이제 산문으로 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듬은 글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짜증 났던 거 말고요. 우리가 예, 제가 아까 찾아놓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요거는 한 3학년 정도 넘어가는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3학년 정도 넘어가는 아이.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문 닫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 어떻게 제가 미워지셨나? 문 좀 열어주세요. 열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나쁜 녀석 찾기 놀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녀석 찾기 놀이. 이건 뭐냐면 여기로는 한 3학년 이상 아이들하고 할 수 있고요. 그쪽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아이들이 쓴 글이 늘 그 타령이야. 나는 자세히 써보자, 구체적으로 써보자, 뭐 해보자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한 말대로 쓰지 않고 대충 이런 정도로 써요. 수영. 오늘은 수영을 했다. 내 친구랑 같이 했다. 구명조끼 입고 다이빙하는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둘이서 하는 동영상도 찍었다. 선생님이랑 사진 찍고 싶은 아이들은 같이 찍었다. 나는 찍고 가서 물에서 놀았다. 다이빙하고 잠수 등 많은 것을 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만큼만 써도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자, 아이가 2줄 썼어. 그러면 화가 나야 될 일일까요? 아니에요. 2줄 써준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일단 고맙다. 일단 칭찬. 아시겠죠? 너 딴 데 도망가서 놀지 않고 여기가 2줄 썼구나. 너무 훌륭하다. 이게 일단 칭찬이에요. 아이들 글 봐줄 때 일단 칭찬. 이 글도 이 정도 썼는데 일단 칭찬이에요. 그런데 뭔가 아쉽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글이 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글은 전부 한 일만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아이들 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만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도와주는 방법인데 나쁜 녀석 찾기 놀이예요. 보세요. 한 일은 나쁜 녀석이에요. 한 일은 나쁜 녀석. 근데 본 일, 들은 일, 느낀 일, 말한 일 이거는 생각하니 이거는 좋은 녀석이에요. 얘네들은 좋은 녀석인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한 일은 나쁜 녀석이구나. 나머지는 좋은 녀석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물어볼 수 있겠지. 선생님, 한 일은 왜 나쁜 녀석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는 아이가 고마운 아이예요. 안 물어봐도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분은 이 나쁜 녀석이라는 말이 싫어서 이게 다른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한 일은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나쁜 녀석으로 그냥 가겠어요. 한 일은 선생님 왜 한 일은 나쁜 녀석이에요? 잠깐만 잘 들어봐봐. 있잖아 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해. 근데 자기 혼자만 공 갖고 노는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 나쁜 친구일까? 나쁜 친구죠. 그렇지. 한 일은 왜 나쁜 녀석인지 한번 다음 글을 보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마이크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김선덕 선생님도 여시고요. 정화경 선생님도 여시고요. 그 다음에 희정 선생님이신가? 예, 초이희정 선생님 마이크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이크 여시고요. 제가 오늘은 수영을 했다 그랬을 때 이게 한 일일 때는 나쁜 녀석하고 한번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수영을 했다. 나쁜 녀석. 나쁜 녀석. 내 친구랑 했다. 나쁜 녀석. 나쁜 녀석. 구명조끼를 입고 다이빙하는 동영상을 찍었다. 나쁜 나쁜 녀석. 녀석. 나쁜 녀석. 둘이서 하는 동영상도 찍었다. 나쁜 나쁜 녀석. 녀석. 나쁜 녀석. 조금 일찍 찍었네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사진 찍고 싶은 아이들은 같이 찍었다. 나쁜 녀석. 나는 찍고 가서 물에서 놀았다. 나쁜 녀석. 발병하고 잠수 등 많은 것을 했다. 나쁜 녀석.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봐봐. 여기 보면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쁜 녀석만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쁜 녀석은 한 일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나쁜 녀석이 된 거야. 그러면 내 글이 더 재미있어지려면 좋은 녀석을 쓰는 거야. 좋은 녀석.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쓸 수가 있나요? 못 쓰죠. 이제 좋은 녀석을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내 친구랑 같이 했다 그랬는데 절대로 아무 말 없이 친구랑 가서 그냥 친구를 끌어와서 했을 수도 있고 같이 하자고 말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장면 여기에는 한 가마니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 나는 최경환한테 가서 경환아 우리 같이 수영할래? 그래 근데 나는 잘 못해. 괜찮아 나도 잘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녀석 저 말한 일, 느낀 일, 들은 일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쁜 녀석 찾기를 아이들하고 그래 이건영 선생님 목소리 짱이라고 올라왔어. 이건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나쁜 녀석 찾기 놀이를 아이들하고 한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제가 드린 그 보기글 갖고 쓰셔도 돼요. 아니면 그 다른 아이가 쓴 것, 그 한 일만 쭉 늘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쁜 녀석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녀석에는 뭐가 있어요? 본 일, 들은 일, 말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녀석을 써 넣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보여주는 거지. 직접 교수법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최경환이한테 가서.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 아이들이 글을 써갖고 왔어. 선생님 다 썼어요 하고 낼 때, 잘했다. 일단 칭찬, 그렇죠? 수고했네. 그런데 내 글에 나쁜, 이제 좋은 녀석도 있는지 한번 밑줄을 쳐볼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글을 내기 전에. 보니까 없어. 없는데요, 선생님? 빨리 한두 개라도 적어서 선생님한테 줘볼래?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자세히 쓰기 하고 동치는 아니지만 나쁜 녀석 찾기 놀이를 하면 자세히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쁜 녀석 찾기 놀이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네요. 그쵸? 날씨를 문장으로 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놓치지 마시라. 아, 참 그렇구나. 있는 짧은 글은 다 시야. 어머 맞아. 이게 들어있는 짧은 글은 다 시예요. 그리고 맞춤법 보면 우리 아이들도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나쁜 녀석 찾기 놀이를 하시면 아이들이 자세히 쓰기에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뭐냐 하면 이거를 도와주는 방법이요. 이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어렵고요. 자, 요거는 이제 도와주는 방법인데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실 때가 참 많아요. 보세요. 이제 2학년이 이 정도면 잘 썼어요. 2학년이 이 정도면 잘 썼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그 글쓰기를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런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학년이 5학년인데 나랑 글쓰기를 처음 시작한 녀석이 있고요. 학년이 2학년인데 나랑 글쓰기를 1년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2학년이더라도 글쓰기를 1년 한 아이가 훨씬 자세히 쓰기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학년도 중요하지만 나랑 글쓰기 했던 그 연륜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이 아이는 1학년 때부터 글쓰기를 해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데 글을 요만큼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신태숙 선생님 요거 목욕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와, 강석이 목욕했구나. 누구랑 같이 아니, 했어? 목욕. 아, 죄송해요. 네네. 목욕. 어제 저녁에 뜨거운 목욕을 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나를 불태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목욕하기가 귀찮아지곤 한다. 목욕을 하고 나니 몸이 하늘로 날아갈 듯이 편했다. 참 개운했다. 예, 자, 이렇게 썼는데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선생님이 교사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와, 강석이 목욕했구나. 누구랑 같이 했어? 아빠랑요, 남자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불태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목욕탕에서 불 뗐어? 아이,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 탕수육에 들어가니까요. 물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렇구나. 아빠가 때를 밀어주셨나 보다.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요. 힘 되게 세거든요. 그래? 그러면 때도 많이 나왔겠다. 네, 아빠가요. 짜장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 목을 닦을 때는 간지럼 타니까 아빠가 뭐라 하셨는데? 아빠가요. 자식아, 뭐가 그렇게 간지러워. 좀 참아라. 이때 좀 봐라. 이때 그랬어요. 아하하. 그리고요. 너는 세수할 때 목도 안 씻냐 그랬어요.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이와 이야기 나눌 때 흑심을 들키지 말아야 돼.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나보고 또 쓰라고 하겠지? 그럼 말하기 싫어져. 또 쓰라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너하고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생각해서 글로 써보자. 이건 내 마음속에만 있고 아이한테 우리의 흑심을 들키지 않을수록 아이들이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랑 이야기 주고받은 다음에 고쳤었어요. 이건 이준규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제 저녁에 아빠랑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했다. 맨 처음 탕 속에 들어갈 때는 물이 너무 뜨거워 막 나를 불태우는 것 같았다. 아빠가 때를 밀어주시면서 아이고 아주 짜장면이 나오는구나 하셨다. 목을 밀어주실 때는 간지러워서 막 웃음이 나와 목을 움츠렸다. 그러자 아빠는 자식아 뭐가 그렇게 간지러워 좀 참아라. 아이고 이때 좀 봐라 이때 너는 세수할 때 목도 안 씻냐? 그러셨다. 나는 그냥 헤헤 하고 웃었다. 그래서 나는 목욕하기가 귀찮아지곤 한다. 목욕을 하고 나니 몸이 하늘로 날아가듯이 편했다. 참 개운했다. 와우, 선생님 너무 잘 읽어주시네요. 목소리도 짱이시고요. 연기력도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글이 확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시느냐? 모든 글에다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 같을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세히 쓰기를 가르쳐 주면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자세히 쓰기 한 게 여기 또 있는데 요건 이제 고학년이에요. 고학년 3학년이네요. 행운의 네잎클로버 지우개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어떤 선생님이 읽어보실까요? 선생님, 와이카토 한국학교로 나오시네? 성함이 누구신지. 저기, 김연숙 선생님, 요거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행운의 네잎클로버 지우개. 3학년 임윤호. 어제 재영이가 나한테 지우개를 줬다. 네잎클로버 지우개였다. 이건 네 생일 선물이야. 생일은 되게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고맙게 받았다. 그런데 그게 정말 행운의 지우개였나 보다. 그 지우개 덕분에 급식 시간에 급식 남겼는데도 안 혼났다. 나는 그것이 행운의 지우개라고 생각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단짝 친구 재영이가 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다 재영이 덕분이야. 고맙다 하고 다시 갔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게 왜 행운의 지우개였는지 급식을 남겼는데도 안 혼났는지 이게 궁금해. 그쵸? 왜 행운의 지우개였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물어봤죠. 자, 선생님 교사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재영이가 어디서 지우개를 줬어? 집에 가는 길이에요. 거기 문방구 앞에요. 게임기 있는 데서 줬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행운의 지우개라고 했어? 아, 있잖아요. 선생님 급식 남겼는데 안 혼났거든요. 그거하고 지우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 그게요, 있잖아요. 내가 다시마 무침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반은 급식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다 먹었는데 선생님이 다시마 무침 남았다고요. 애들한테 더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억지로 먹었는데 그래서 지우개를 만지면서 나한테까지 안 오기를, 나한테까지 안 오기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선생님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 다시마 무침이 내 뒤에서 끝났거든요. 그래? 나도 그런 지우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지우개 덕분이라니까요. 그래? 그거 재영이도 알아? 아니요,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행운의 네잎클로바를 이제 고쳤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한 번만 선생님 힘드시니까 읽어봐 주시는데요. 저기 우리 선생님 성함이 안 나와 여기에. 저기 비디오 끄신 선생님 중에서도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이호정 선생님 마이크 열리실까요? 안 되실까요?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운의 네일클로버 지우개 3학년 임윤호. 어제 집에 가려고 문방구 앞에 게임기 있는 곳을 지날 때였다. 재영이가 나에게 지우개를 줬다. 네일클로버 지우개였다. 이건 네 생일 선물이야. 생일은 되게 많이 지났지만 네일클로버 내 행운의 지우개야 하면서 고맙게 받았다. 그런데 정말 행운의 지우개가 되었다. 왜냐하면 어제 급식 시간에는 내가 싫어하는 다시마 무침이 있었다. 우리 반은 급식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 다 먹었었는데 글쎄 선생님이 이 음식당 건 누구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마 무침 그릇을 들고 아이들에게 더 받으려고 주고 있었다. 선생님이 쭉 돌아가면서 나누어 주셨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차례인데 어떡하나 하는데 주머니 속에 네잎클로버 지우개가 만져졌다. 나는 그 지우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런데 딱 내 앞에서 다시마 무침이 떨어졌다. 으아싸! 나는 행운의 지우개, 네잎클로버 지우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단짝 친구 재형이가 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재영이 네 덕분이야. 고맙다. 하고 다시 갔다. 오, 선생님, 동화 구연가시네요, 선생님. 오, 너무 재밌게 잘 읽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주가 있으신 분이시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더 실감나게 잘 읽어주셨어요. 보세요. 아까 이렇게 했던 글이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제가 여기에 뽑아온 글들은 기억하세요. 아이들 거 이제 글을 뽑아왔잖아요. 글을 잘 썼잖아요. 고친 게 잘 고쳐졌잖아요. 1년에 한 편 나온 거예요. 그 아이의 쓴 글 중에 1년에 한 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만 글을 저렇게 못 쓴 애가 아니라 아, 저 녀석도 1년 동안 쓴 글 중에 한 편을 고르니까 저만큼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세히 쓰면 죽어요. 글을 날마다 쓰면 자세히 쓰면 죽어요. 정말로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생님이 일기를 몇 번 써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칙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써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은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막 기절하지. 5번으로 어떻게 써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5번 쓰기는 어려운데 5번 중에 4번은 그냥 메모를 해놓은 것도 괜찮고요. 짧게 2-3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자기가 겪은 일을 자세히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좀 자세히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1학년은 너무 아가야니까 그냥 제쳐놓다 하더라도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편씩을 자세히 쓴다면 1년이면 50편씩 250편을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도 글쓰기에 주눅들지가 않아. 글쓰기에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아이들은 그만큼 여기만큼, 근데 여기서도 일기 쓰기나 이런 시독누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줄어들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인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하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견해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쓴 글을 지도해 주는 거는 그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인권 침해냐? 그 쓴 글이 아이들의 그 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때, 그럴 때는 그건 인권 침해지. 예를 들면 얘들아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싸운 걸 쓰고 선생님이 누구 편만 들었다. 그래서 나는 뭐 속이 상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을 보고 나서 내가 언제 그 아이 편만 들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아이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도를 하는 거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 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거, 여러분은 엄마가 늘 나한테 소중한 분이라는 기억으로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도 막 섭섭했을 때도 있고, 우리 엄마 친엄마인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나 한 번씩 꿈꿔. 우리 엄마는 지금 엄마는 계모야. 친엄마는 어디서 왕비 같은 엄마가 한 사람 있어. 그래서 언젠가 나를 데려갈 거야. 이런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한 번쯤은 그렇게 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엄마 친엄마인가? 친엄마 아니니까 나한테 저렇게 막말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존경스럽다, 고맙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우리 선생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썼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 누구한테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면을 썼을 때 그걸 읽고 나서 막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그걸 쓴 아이한테 어떤 생각을 해줘?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써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면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하고 쓰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 비밀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지. 나를 믿고 비밀을 말했는데 근데 그 비밀이 별것도 아니야. 아빠한테 막 소리 질렀다 막 이런 거 비밀이고요. 또 엄마 몰래 그거 하면서 그 컵라면 끓여 먹었다 뭐 이런 게 엄마한테 비밀인 거지. 줌 수업하면서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만 보이니까 밑에서는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막 폰으로 이렇게 그 카톡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컵라면을 끓여 놓고 고개를 숙이고 먹어. 그래갖고 요즘 어떤 선생님은요, 줌 화면을 얼굴을 비치지 말고 네 손을 비춰라 이러는 선생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게 줌이 길어지니까 정말 아이들도 못할 노릇, 어른들도 못할 노릇이 된 거예요. 줌으로 공부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또 제가 뉴질랜드까지 가지 않고도 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건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 또 불러주시면 내가 뉴질랜드 한번 갈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 저 호주까지는 갔었어요. 호주 갔다가 우리 고정민 선생님 된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하실 건 뭐다? 아이가 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썼을 때는 저 아이가 나를 믿고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학년 한번 가볼게요. 고학년도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고학년은 이제 글쓰기가 자신감이 있고요.
이제 글감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을 감칠나게 그 쓰는 맛,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내면의 기쁨이고요. 글과 책을 통한 성장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가끔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했습니다. 좋아요. 지난번에는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마이크 음소거를 하고 한 3분을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하고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누구 불러도 보니까 글쎄 제가 음소거를 해놓은 채로 그러니까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고학년이에요. 글쓰기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고학년쯤 됐을 때 글쓰기 자신 있어요가 이때쯤 생겨요. 그리고 아까 아이가 쓴 글들 보여드렸죠. 그 맞춤법은 여기도 정말 아이들 많이 틀리니까 맞춤법에 그쪽에 산다고 너무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할 말이 또렷하게 전달되면 일단 그것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지가 할 말이 뚜렷하게 전달되면 일단 그것으로 오케이. 그러면서 맞춤법은 차츰 배우면 되고, 저 세종대왕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맞춤법은 그 웬만큼 배우면 90%는 맞출 수 있게 해 줬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고학년이에요. 이제 그 아이들 글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면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5학년이 쓴 글이에요.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곽수영 선생님 마이크가 켜지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네. 포춘 쿠키 양유빈.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나와 내 친한 친구인 민경이는 같이 배고프다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새 학기 첫 번째 급식은 항상 특별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기고 급식을 받을 준비를 했다. 저 앞에서 봉지에 든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 보였다. 뭘까? 혹시 사탕? 그러면 좋겠는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반찬들을 받고 그 미스터리한 봉지에 담긴 물체를 받았다. 그 물체는 포춘 쿠키였다. 포춘 쿠키는 쿠키 안에 쪽지가 들어있는 음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포춘 쿠키가 점심으로 나오다니. 포춘 쿠키는 약간 갈색이었으며 영어 N의 소문자 모양처럼 생겼었다. 봉지에는 포춘이라는 글씨가 많이 쓰여 있었다. 난 일단 나머지 음식들을 다 먹고 포춘 쿠키를 먹기로 하였다. 다른 아이들은 단숨에 까서 베어 먹었다. 야, 너 뭐라 써져 있어? 안 알려줌. 쿠키는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런 소리들이 얼핏 들렸다. 나는 친구인 승희의 쪽지를 읽었다. 무슨 말이 써져 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나쁜 내용인 건 확실했다. 난 야, 나쁜 내용인데? 하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신나게 웃었다. 드디어 밥을 다 먹었다.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조심조심 쿠키를 깠다. 안에는 조그마한 쪽지가 들어있었다. 난 조용히 읽었다.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기쁨과 슬픔에 자연스레 반응하는 것이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면 힘들 뿐인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승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 네 것도 되게 나쁘네? 하고 승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숨 넘어가게 웃었다. 이번 점심시간은 정말 재밌었다. 다른 점심시간도 이렇게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 5학년만 돼도 이제 글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하고 한 1년 정도 글쓰기 공부를 했어요. 5학년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잘 쓰는 아이에 속하는 아이죠. 이 글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나게 웃었다. 그러니까 그냥 웃었다가 아니라 신나게 웃었다. 그 다음에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조심조심 그 장면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조용히 읽었다 같은 표현, 또 숨 넘어가게 웃었다. 이런 것들을 고학년이 되면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 고학년, 이게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것, 글을 쓰는 기법,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도 중요해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쓰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쓰기 전에
이걸 쓰기 전에는 이제 이 아이는 그 포춘 쿠키라는 게 특별한 음식을 급식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거 오면서 머릿속에 이제 이걸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포춘 쿠키라는 거를 뭔지 아시죠? 그걸 급식 시간에 주니까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하는 이런 행운의 수업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너 그동안 쓴 거 보면 너무 잘 썼어. 그냥 그 장면이 드러나게 자세하게만 쓴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래? 라고 적었어요. 이 친구는 글을 잘 쓰는 친구에 속해요. 그러니까 포춘 쿠키라는 것을 특별한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한번 써볼래? 이렇게 이 아이하고 했는데 그거에 저하고 딱 잘 들어맞아서 이렇게 글을 재미있게 잘 써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도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효정 선생님 마이크가 열리실까요? 네, 조용히. 네, 잠자리 6학년 경기도 이천에 도착하였다. 환희와 나는 시골집 마당을 나왔다. 잠자리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았다. 시골은 다르다. 잠자리를 잡은 나는 환희에게 보여줬다. 환희는 아 하고 기겁을 했다. 환아, 이거 눈을 만져봐. 달랑달랑 거린다. 짱 재미있어. 환희는 놀란 토끼 눈이 돼서 빨리 놔주라고 하였다. 나는 잠자리 꼬리를 잘라 나뭇가지를 넣어주고 잠자리 시집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환희가 저 잠자리 금방 죽는다? 그랬다. 잠자리야 미안해. 네, 이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도 썼고 자기 삶을 솔직하게도 썼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잠자리를 막 시집 보내는 게 꼬리 끊고 이러는 것들은 이 삶의 태도로서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당장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라도 잠자리는 그 잠자리 시집 보내는 거 하면 죽게 돼.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겠지라고 삶의 태도를 꼭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할아버지 댁 놀이터예요. 요거는 이정현 선생님 마이크가 열리실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시 마이크가 지금 다시 잠겼어, 선생님. 마이크를 여시고요, 이정현 선생님. 네, 됐습니다. 안 나와. 지금 나와요. 아이고,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됐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댁 놀이터 이도윤. 토요일에 동생 시아의 무역 오디션이 끝나고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내 사촌 동생 동아랑 동윤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다. 난 놀이터에 가서 동윤이랑 놀려고 했다. 근데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동윤이는 7살인데 1학년이라 거짓말치고 놀았다. 거기에는 1, 2학년 애들이 있었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어떤 한 남자애가 동아랑 동윤이가 아니 다른 애들도 걔한테 모래를 던지며 장난치고 있었다. 걔는 모래를 맞으면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얘들아, 너네 이거 왕따야. 너네 장난이겠지만 얘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 애한테 한 번만 더 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다.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계속 놀리면 나한테 와서 말하라고 해주었다. 모래를 던지는 애들에게는 다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내가 말렸다. 이제 놀리지 않고 때리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심했다. 또 문제가 생겼다. 동윤이가 어떤 또 다른 남자애를 때렸다. 야, 이동은 왜 그래? 하지마 하고 소리 질렀다. 동윤이 화가 났는지 그 애를 자꾸 때리려고 했다. 동윤이 팔을 꽉 쥐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 때리지 못하게 애들을 중간에 말리느라 모래가 입속까지 들어왔다. 내가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헤어졌다. 너무나도 힘든 토요일 하루였다. 오, 멋진 인간을 보는 거 느낌 들죠, 그죠? 그러니까 글도 좋지만 글에 나타난 삶의 태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럴 땐 글도 칭찬하지만
글에 나타난 야 네가 정말 딴 애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따 당하는 애 도와준 거 너무 잘했어. 이런 삶의 태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자 보세요. 오늘은 리코더 발표 날이다. 나는 4번째가 되었다. 그런데 리코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 조금 떨렸다. 그리고 곧이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노래 제목을 말하지 않아 좀 민망했다 하고서 1번이라고 했어요. 1번이 뭐냐면 요게 뭔가 빠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빠진 거를 어디다가 써 넣느냐. 빠진 거를 여기 보면 1번 원래 리코더로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까지 하고 저는 누구누구 무엇을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연주하겠습니다를 빼먹고 연주하다가 선생님이 제목부터 말하라고 하셔서 민망했다. 그래서 약간 작은 목소리로 저는 환희의 손가락을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연주를 시작했다. 요게 1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을 쓰고 나서 그거를 다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저기 필요하게 되면 삽입을 하게 되면 번호를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더 써서 나중에 읽을 때는 그걸 갖고 오면 되죠.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기가 훨씬 편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주를 하려 했지만 떨려서 하지 못했다. 2번이 또 있어요. 여기 빠뜨렸다는 거지. 2번은 뭐가 빠졌을까? 한번 봤어요. 2번. 원래 악보에 있는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악보에 없는 노래도 해도 되냐고 해서 선생님께서 그럼 악보에 있는 노래와 없는 노래 함께 하라고 하셔서 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떨려서 악보에 있는 노래만 했다. 이렇게 빼먹은 것들이 한 페이지씩이나 나올 수 있어요. 이 빼먹은 거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건 이제 교사가 물어본 거지. 보세요. 그리고 곧이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난 노래 제목을 말하지 않아서 좀 민망했다 하고 물어봤어. 왜 노래 제목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빼먹은 게 기억이 나서 예 그럼 선생님 1번하고 뒤에 쓸게요 하고 더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주하려 했지만 떨려서 하지 못했다. 떨려서 하지 못한 건 여기는 그래 그래서 떨려 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 그 물어봤더니 2번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교사가 물어봐서 자기 이야기를 적어 놓는 아이들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이 잘하는 편에 속하는 거지요. 자, 요거는 이제 중학년, 고학년.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글감 찾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날씨를 문장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 들어있는 짧은 글들을 모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짧은 글들을 모으세요.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집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으로 그냥 할게요. 나쁜 녀석 찾기 놀이 했어요. 이거는 뭐에 중요하다? 자세히 쓰기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황을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요게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한 거예요. 글감 찾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씨를 문장으로 쓰는 거 가르쳐 주세요. 참 그렇구나가 들어있는 짧은 글들을 모아보세요. 시집이 될 수 있어요. 나쁜 녀석 찾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쓰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황을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맞춤법.
여기 아이들도 많이 틀려요.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린 강의이고요. 자, 그러면 한현진 선생님 마이크를 여시고요. 강의를 들은 소감과 그다음에 나는 뭐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나는 뭘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거.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 사실 저는 네. 유치부 5살 아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국 학교에서요. 네. 예, 근데 저희 아이가 7살, 8살이 돼가요. 네. 제 아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사실 아이를 어떻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 너무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예. 우리 한국 아이들 나중에 제 유치부뿐만 아니라 다른 또 기회가 되면 네. 알고 있다가 가르쳐주고도 싶고 또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연수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세하게 솔직하게 그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항상 썼을 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정말 말씀하셨듯이 놀라게 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서 그걸 적용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저 와이카토 한국학교 선생님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습니까? 와이카토 한국학교 선생님? 안 계시나? 안 계시나? 말씀하시기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말씀하시는 건 네, 선생님. 네. 저는요, 사실 진짜 지금 되게 완전히 와닿았던 부분이 네. 시 수업할 때요. 네. 저희 애들이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뉴질랜드 사는 아이들이 감성이 풍부해서 네. 생각지 못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예. 뭘 하나 먹었는데 입안에서 폭죽이 터진대요. 그런 거 그게 다 그래서 시야. 저도 하는데요. 응. 살짝 거기서 맨날 갈등을 했던 게 그래도 3, 3, 4를 맞춰야 되나 마나를 항상 아니야. 고민했었거든요. 네. 제가 5, 6학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지.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을 망칠 뻔했구나라는 생각. 맞아요. 그건 진짜 교훈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교과서에는 또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교과서를 따르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제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게 사라져서 감사했고요. 네. 사실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글감을 정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퍼져나가다가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저 이거 할래요 하면은 다 같이 애들이 같은 글감을 정하면서 네. 갑자기 다 똑같은 글들을 써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혹시 팁을 하나 주신다면? 그럴 경우에 팁은요. 그거 쓰는 거 되게 좋다. 근데 딴 거 쓰는 거 더 좋을 것 같아. 야,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거는 선생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똥꼬를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다 돼. 그거 너무 좋다. 일단 칭찬.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 yes, but 하면 안 돼. 그거 굉장히 좋다. 그런데 또는 그거 굉장히 좋다. 그러나 이러면 그거 굉장히 좋다가 다 없어져. Yes and. Yes and. 그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딴 거 쓰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yes but이 아니라 yes and. 이거는요. 훈련을 해야 돼요. yes and는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분하고도 대화할 때 해보세요. 당신 일찍 일어나 참 잘했네. 근데 카드값 너무 많이 썼더라. 이렇게 하면 참 잘했네가 다 없어져 버려. Yes and. 아시겠죠? 예, 그리고 교과서 문제 잘 얘기하셨는데 교과서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교과서가 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교과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의 그 특징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교과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하고요. 아이들의 그 지금 김정환 선생님 너무 잘했어. 뉴질랜드의 감성이 정말 풍부해. 저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좋은 데서는 감성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입에서 뭐 맛이 폭죽이 터진다 이런 표현들 붙잡아 놓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배우는 시간 투 트랙으로 가르치시면 돼.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그리고 내가 글쓰기는 글쓰기대로 해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면 만병통치약이 다 여기 다 있어. 30년 했잖아. 선생님 내년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임으로 이렇게 글쓰기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소모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많이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나도 글 쓰고 싶고 아이들하고 그 글 쓰는 거 가르치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소모임 만들어가지고 저런 시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오프라인으로 전국을 다닐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생겨 있어. 전국을 다니면 그 오가는 데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유치부라고 그랬잖아요. 유치부 아이들하고는 글쓰기 시간을 글쓰기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 말을 받아 적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영 선생님, 네,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네. 네, 소감한 선생님. 말씀, 네. 선생님 이 말씀 너무 저- 좋아. 네. 저희 반은 아이들이 모든 반이 그렇지만 한 친구가 항상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네. 친구가 한자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받아 써줘도 그거 하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날씨부터 네네. 접근을 하고 네. 오는 길에 너에게 어떤 일이 어떤 멋진 일이 있었니? 이런 것부터 한 번씩 물어봐 주면서 걔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네. 좀 가닥이 잡혔고 오, 네네. 그리고 저희가 텀 2에는 기사문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육하 원칙 애들한테 육하 원칙만 강조를 했는데 네. 좀 이렇게 아이들의 느낌을 표현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더 그래서 텀 3에는 시 쓰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내기. 제가 텀 2에는 그 시모 쓰기를 했거든요. 근데 텀 3에는 시집 내기로 저희가 가닥을 잡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텀 4에는 독후감 뭐 이런 거 다 네. 독후감 아주 쉽게 쓰는 법. 네. 학교 다닐 때는 뭐 동기 써라, 줄거리 써라, 느낌 써라. 지금은 땡 그렇게 안 써. 어떻게 써요, 지금은? 지금은 줄거리를 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줄거리는 쓰지 말아라. 그 책 경험과 관련된 너의 생활 체험을 생생하게 써봐라. 이렇게 되죠. 그것을 책과 연결해봐라. 이게 독후감 쓰기의 비결이에요. 화면 공유를 하셨어? 예, 이게 뭐야? 이거 저희 반 애들이 수준이 이래요. 잘했네. 난 달란트 시장이 좋아. 예,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스티커 모아. 달란트 먹고 싶다. 예, 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예, 이런 활동도 중요하고요. 이런 활동도 중요하고 네. 아까처럼 자기 경험을 글로 쓰는 활동도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이 활동도 중요하고요. 자기 경험을 글로 쓰는 한 줄이라도 글로 쓰는 활동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컸을 때 그 사람의 굉장한 저기가 되는 거야. 그 재산이 돼요. 자기 이야기를 네. 또 화면 공유. 이렇게. 야 멋지다. 창문이 있다. 그림도 있다. 그림이 창문에 붙어 있다. 아니다. 바깥이다. 와 이거 누구야? 너무 잘했네. 보세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시집을 내시면 된다니까. 동시라고 하지 마세요. 어린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동시라고 하지 않아요. 동시는 뭐냐면 어른이 아이들을 위해서 써준 시를 동시라고 해요. 그래서 동시는 교훈도 들어가고 비유도 들어가고 상징도 들어가고 그래요. 아이들이 쓰는 시는 동시가 아니라 어린이 시예요. 어린이 시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기가 겪은 일을 순간 포착이 드러나게 짧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처럼 뭐 하얀 사골곰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참 좋으네요. 놀부반이네. 창문이 있다. 그림도 있다. 그림이 창문에 붙어 있다. 아니다. 바깥이다. 와, 이거 너무 잘해. 선생님 시 얘기하고 제가 찾았어요. 이거를 저희 이제 문집에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놓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시를 이제 놓치지 않고 내 그 필터에 시가 탁탁 하고 와서 붙을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다 느껴지시죠, 선생님? 네. 그쵸? 너무 잘하셨네. 이 와이카토가 어디야? 이렇게 잘하시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제 멋져요. 스탑할게요. 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셔도 괜찮아, 선생님. 이거 누구나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은 제가 이걸 드리는데 PDF인가? PPT가 아니라 PDF로 만들어서 제가 드리겠어요. 아이들 보기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퍼뜨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아이들한테 보기글로 보여주시는 거,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거 PPT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감정 단어 모음, 이거는 제가 고정민 선생님한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오늘 내일 사이에 이렇게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고정민 선생님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한 분만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조영선 선생님, 마이크가 열리실까요? 안 열리시나? 그럼 신태숙 선생님. 네. 자, 강의 소감 한 말씀만 해봐 주세요. 마이크 여시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치부 그 가장 어린 반을 이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선생님 그 세미나 듣고 또 2차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좀 사실 많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하고는 너무 달라서 늘 저한테도 늘 느낌 이렇게 생각을 쓰라고만 하셨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너무 이게 저한테 지금 많이 와닿았고요. 또 아이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유치부를 맡게 될 거라서 아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말을 이제 받아주고 일단은 아이들이 내용을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그 감수성 순수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잠시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잘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그런 표현들을 그런 쪽 방향으로 날씨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알려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을 수준에 맞춰서 잘 이렇게 이끌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능 기부한 거 아시죠? 네. 그쵸?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선생님들 저한테 하나 해주실 게 뭐냐면, 선생님들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운영하시거나 그러면 오늘 강의의 소감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써서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SNS에 오늘 강의 소감, 여러분이 들으신 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가시기 전까지 제가 선생님께 두 글자 소감으로 찍으시고 여러분 이제 퇴장을 하시면 돼요. 두 글자 소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굿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 두 글자로 한번 감사, 대박, 감사합니다. 또 두 글자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네, 두 글자로 한번 찍어봐 주세요. 감동, 감사합니다. 최고. 네. 또 두 글자로 축복, 도전. 좋아요. 도전. 선생님 좋아. 배움. 좋아요. 두 글자. 네, 좋습니다. 감사. 네.
신선했다. 만남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기대. 좋습니다. 기대. 저도 참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내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 내년은 안 할 수가 없겠네. 도전. 깨침. 좋아요. 깨침. 그래, 맞아요. 두 글자로 할 분 많이 생각해야 돼. 쓰기. 선물이어서 실천.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천. 네. 도전. 네. 감탄, 설렘. 네, 좋아요. 내년이 제일 재밌네. 글똥, 좋아요. 글똥. 글쓰기는 똥누기다. 맞습니다. 글똥. 그래요. 안 나가시네요, 우리 선생님들. 부탁하실 때 10시인데. 아유. 얼른 나가세요. 이제 좀 힘드셔. 내일도 일하셔야 되잖아.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번 동작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우리 만나요. 내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 되는 수정자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꿀팁도 있네요. 꿀팁. 고정미 선생님, 네네. 혹시 작년에 네. 그 한인회하고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그 비행기 뜨게 하신 분 맞으시죠? 네, 아니신가요? 제 와이카토 한인회.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카톡으로 고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그때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나갔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한국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남편 혼자 놔두고 이제 같이 갔다가 남편은 이제 일이